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19일 앞두고 오늘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기자와 함께 등록 후보들의 현황과 이번 선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찬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유권자들은 어떤 대표들을 뽑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는 먼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을 뽑고요. 그리고 제주도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교육의원을 뽑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제주도지사 선거가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한데 예비 후보가 5명이었습니다. 모두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까? 네, 5명 모두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별 기호도 정해졌는데요. 먼저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로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출마 직전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을 7개월가량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인데요. 42년 공직 생활을 한 정통 행정가로 원희룡 도정에서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기호 3번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시민운동가 출신의 우군민 도정 시절 첫 정책기획관을 지냈습니다. 6번은 녹색당 고은영 후보인데요. 첫 여성 도지사 후보이자 청년 후보이고 4년 전 제주로 이주한 다른 지역 출신의 첫 지사 후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호 7번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입니다. 현 제주도지사였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대림 원희룡 후보 양강 구도더라고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30%포인트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양강 구도가 쉽게 깨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강으로 분류되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의 경우도 선거 기간 내내 엎치락 뒤치락 반복해왔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연일 폭로전이 이어지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도지사 선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교육감 선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찌감치 진보와 보수 이 양자 대결로 굳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교조 출신의 현 교육감인 이성문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된 교육의원 출신 김광수 후보 2명이 출마했습니다. 이성문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점점 격차가 줄고 있어 투표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에는 제주도 의회 의원들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의원 그리고 또 교육의원까지 있죠. 이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했겠네요. 네, 모두 99명이 등록해서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 선거 때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7명, 자유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 무소속 20명 등입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자도 23명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지역구에서는 단독 출마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우선 3개 지역구 도의원과 4개 교육의원 선거구에는 1명이 등록해 당선이 잠정 확정된 상태고요. 제1선거구에도 5명의 후보가 나와 최다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로 분류됐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인 31일부터 거리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요.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그리고 13일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영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모두 6번이 치러졌습니다. 이번이 7번째인데요. 지난 지방선거들을 돌아보면서 이번 선거에 시사하는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연 1995년 신구범, 우군민 두 후보가 첫 민선 제주도지사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뤘습니다. 결과는 무소속 신구범 후보의 8%포인트 차 승리. 3년 뒤 리턴 매치에선 우군민 후보가 신구범 후보를 큰 표차로 눌러 서력에 성공했고 세 번째 대결에서도 우군민 후보가 신구범 후보를 넘어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우군민 지사가 낙마하면서 2년 뒤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김태환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제주판 3김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태환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진철훈, 현명관 후보를 따돌리고 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도지사란 타이틀을 얻었고
6년간 절치부심했던 우금민 후보는 지난 2010년 현명관 후보를 2천여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겨 제주도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가 신구범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둬 19년 동안 이어졌던 제주판 삼김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공무원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 학연과 혈연, 지연에 기댄 선거 문화는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지방 정치를 퇴보시켰습니다. 몇몇 사람의 보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패거리 정치라 불렸던 그런 정치 행태, 또 그런 정치가를 우리가 뽑았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 중심, 그리고 우리의 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중심의 정치를 펼 수 있는 정치가를 뽑는. 이번 선거엔 제주판 삼김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폭로 비방전에 고소 고발로 얼룩지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습에 기대어 표를 구하는 후보를 가려내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건 유권자의 몫입니다. 선거판의 적폐를 끊는 힘은 바로 투표에서 나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도지사 후보가 후보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제1야당과 무소속의 단일화는 정치사에도 없었던 일로 유일한 보수 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도민에게 월 1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대표 공약을 내걸고 도의회에 입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비례대표로 김연자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해 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16도에서 17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23도, 동부 지역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4급 공무원 김모 씨와 접대 자리에 동행한 부하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제3자도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김모 씨는 지난달 6일 이전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 도청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SNS에 지방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한 제주도청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국장이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19일에는 문대림 후보가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 간의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와 배우자가 도내 최고급 주거시설에 특별 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은 해당 시설 입주자 대표가 특별 이용권을 가져왔지만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인 유리혜성 대표와 명예회원권이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 반대 주민 50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데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원 후보를 폭행한 뒤 자해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예래동 히든클리프 호텔의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식품업장의 외주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히든클리프 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20억 원이 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매각되면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노조 와해 목적으로 식음료 매장 외주화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12일 제주시 이도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